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미국 시장은 어리버리하니 끝났네요. 네, 다우는 오르고 S&P 500과 나스닥 살짝 빠졌는데 제가 이걸 한 30분 전, 40분, 20분 전에 녹음을 하는 거니까 종가는 살짝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커플링, 미국과 이 디커플링, 미국은 저렇게 좋은데 우리만 소외되는 이 소외감, 이 디커플링이 어제 시장에 계속 화두가 됐죠. 당분간 이 디커플링이 서서히 좀 해결이 되면서 맞춰져야 되는데 연말로 갈수록 이 디커플링이 좀 사라지고 커플링으로 가야만 갈 수밖에 없는, 또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과 소원을 담아 봅니다. 이렇게 디커플링이 되는 상황에서도 수혜주가 있느냐,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굉장히 고난도 수학을 푸는 듯한 느낌을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지금 그런 느낌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운 시장. 여기서 뭔가 주식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찾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초전도체가 갑자기 또 튀어 올라와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반도체도 안 되고 2차전지도 안 되고 초전도체가 갑자기 튀어 올라오는 거, 이건 전형적인 투기꾼들의 이제 투기 먹고 단타로 그냥 올라오는데 단기간에 10% 20% 치고 올려버리는데 참 시장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CPI는 이제 내일 발표가 돼요. 내일 저녁에 발표되는데 이 CPI가 향후 11월에 시장의 방향타를 결정할 것이다. 여기서 좀 CPI가 좀 빠져준다면, YOY로 3.4, 3.3까지 좀 빠져준다면 시장은 그나마 한숨을 좀 쉴 수 있는, 숨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길 것이고, 우리 예상과 달리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다면 또 한 번에 두들겨 맞는 과정이 나타날 그런 위험성인데,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 충분히 좀 하락의 모습 예상대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또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이 어려움이 있는데 굉장히 싫지만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떨어져 나가면 두 번 다시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좀 터지더라도, 머리 깨지더라도 참고 공부하고 계속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체크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 얻어 걸리다 10배 나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지속적으로 시장에 머리 박고 들이밀고 공부하고 터지고 또 코피에 코 막고 이렇게 하다가 한 종목이 걷어 걸려서 10배 나서 인생 역전하는 케이스. 집념과 끈기와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있는, 채울 수 있다는 그 확신, 이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제가 30년간 봐온 결론이죠. 이럴 때일수록 시장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유튜브 보고 직접 공부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연말을 공부하면서 보냅시다. 그래야만 내년에 뭘 투자할지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지금 이제 최근 글로벌 자금추이 한번 봅시다. 글로벌 자금추이 보면 이게 지금 DRAM은 디벨롭드 마켓이니까 선진국 시장이고, 이게 이머징 시장이죠. 돈은 확실히 선진국 시장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모습. 그렇죠. 지금 이게 지금 뭡니까? 인디아죠. 인디아. 우리나라는 주황색 여기에 있고, 그렇죠. 대만, 그다음 타일랜드면 태국, 대만이 가장 안 좋은 모습. 우리나라보다 더 살벌하게 빠진 게 지금 대만인 거죠. 그래서 돈은 확실히 대만과 한국에서 빠지고 있다. 우리만 빠진 게 아니라 대만과 한국이 함께 빠지고 있다. 그렇죠? 이 타일랜드면은 이 태국인데 이 세 나라가 지금 하락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최근 누적을 보면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빠지지 않고 사고, 이게 이제 기관들은 연말이 되니까 파는 거죠. 지금 어제도 보니까 기관들이 많이 팔아. 외국인보다 기관이 팝니다. 외국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는데 기관들이 파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연말도 있지만 해지가 들어오는 거죠. 이 해지에 고객이 연기금일 수도 있고 공제일 수도 있고, 이들이 이제 연말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한 달 전에 이제 파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러한 해지 물량들이 들어온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국내 투신들의 매도 물량, 특히 중소형주 펀드에서 갑자기 주가가 아무 이유 없이 하락하는 것은 전부 해지 물량 처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해지 물량 처리, 이렇게 보는 게 100% 맞습니다. 제가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죠.
오랜만에 글로벌 채권 지수 한번 봅시다. 네, 채권 지수가 빠졌다는 것은 금리가 올랐다는 거죠. 네, 올랐다가 다시 살짝 꼬리를 올리는, 다시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US의 IG는 투자 가능 종목이고 HY는 하이힐드인데 그 스프레드가 이게 올라가면 이제 시장이 박살나는 건데,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하이힐드의 그래프가 수익률이 안정을 찾고 있다. 그렇죠. 크레딧 리스크는 시장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요국의 금리는 거의 다 올해 다 올라서 우상향을 하면서 살짝 이제 꺾이는, 끝이 이제 좀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글로벌 원자재품을 보면 가장 많이 오르는 게 커피네요. 네, 커피가 제일 많이 오르고 있대요. 휘트 밀도 많이 오르고 징크도 많이 오르고, 가장 많이 빠진 게 내추럴 가스, 브렌트유, WTI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주일이고 1개월 봐도 커피가 제일 많이 오르죠. 네, 소이빈 가장 많이 푼 게 내추럴 가스, WTI, 브렌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봅시다. 다우는 0.17, 나스닥은 마이너스 0.15, S&P는 마이너스 0.1. 종가는 정확히 어떻게 끝날지는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뉴욕 연은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6을 이야기했죠. 전월비 소폭 하락을 했다. 달러와 엔이 장중 151.92엔을 기록했다. 1년 내 최고다. 엔화 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거죠. 달러는 지속적으로 오늘은 살짝 달러가 약세인데, 엑슨모빌이 미 남부서 매년 전기차 100만 대용 분량의 리튬을 생산할 것이다. 리튬 가격이 여러분 빠지겠습니까? 오르겠습니까? 내리죠. 그 바보 병신 같은 어떤 애들은 유튜브에서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 뭐 100달러, 80몇 달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도 리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지 개발을 하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리튬 가격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전지의 가격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미국 엔비디아 최신 AI 칩 H200을 공개했다. 출력 속도가 H100에 대해서 2배나 빠르다. 지금 11월 22일경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는데, 이 실적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기서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고 엔비디아가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줘야 되는데, 오늘도 1.32%는 오르면서 489달러까지 주가가 오른 상태입니다. 방금 H200 이야기를 했는데, 엔비디아는 13일 새로운 AI 칩 H200 GPU를 발표를 했다. 엔비디아가 이날 발표한 새로운 H200 텐서코어 칩은 141GB로 차세대 HBM3 메모리가 포함됐으며, 추론에 사용되거나 AI 모델의 답변을 생성할 때 현재 H100 모델보다 최대 60에서 90%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다. 엔비디아는 메타의 라마2 LLM 대용량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테스트에 H200이 H100보다도 거의 2배 빠른 출력을 생성했다고 밝혔다. 이미 실험을 해봤네요. 메타 걸 가지고. 또 H100과도 호환될 수 있고, 이미 이전 모델을 훈련하고 있는 AI 회사가 새로운 버전을 사용해서 서버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필요도 없다. 굉장히 편리하게 만드는 거죠. 엔비디아의 H200 칩으로 구동되는 시스템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파트너에게 2024년 몇 분기 2분기부터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미래 먹거리를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엔비디아의 GPU는 AI 모델 훈련과 고객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병렬 계산 용도로 판매 중이다. 올해 초부터 대량 공급된 하이엔드 칩 H100은 GPU당 약 25,000에서 4만 달러 사이인데, 이거보다 가격은 훨씬 오르겠죠. 생성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제품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 제품은 기업과 정부기관들이 확보 경쟁을 벌일 정도로 아주 치열하다는 거죠. 한편 또 다른 AI 칩 생산업체 AMD가 곧 출시할 MI300X GPU 칩 역시 추론 애플리케이션 시장을 겨냥해 기존 AI 칩보다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표방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H100과 비교한 스펙은 아직 알려지진 않고 있다. 이렇게 심각하고 치열하게 AI 칩 모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일단 엔비디아가 치고 갑니다. 22일 날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아마존 게임 사업부가 인원을 감축했네요. 주력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 대형 우주선 스페이스X 화성 탐사 대형 우주선 이르면 17일 시범 비행을 재시도한다. 이제 화성까지 가네요.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이 520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 구매를 발표했다.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가 다이어트보다 심장질환이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열하게 마운자로나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죠. 오늘 주요 경제지표 한번 봅시다. 미국 달러 0.17%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105.545. 네, 미 국채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2.3bp 하락을 했네요. 5.039. 10년짜리는 0.7bp니까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4.634. 20년짜리는 1.7bp, 30년짜리 1.7bp 상승하며 채권은 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막판에 WTI가 좀 치고 올라왔는데 1.57 상승하면 78달러까지 치고 올라왔네요. 네, 75달러까지 빠지다가 다시 치고 올라왔는데 생각보다도 뭐 중국이라든지 세계 글로벌 경제가 내년에 나쁠 것 같지 않다. 또 그동안 너무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반발 매수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4%나 상승을 했습니다. 223.59달러. 오늘 우리나라 2차전지 또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좀 2차전지도 바닥에서 좀 올라와야 되는데 70만 원대를 딱 에코프로가 70만 원대, 60만 원대 후반대를 이제 바닥으로 계속 다져가는데 그냥 이렇게 놔둬야 돼요. 이렇게 다져가는 모습이 있어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정도가 65만 원대, 68만 원대가 바닥이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 다음 프레이 사든지 팔든지 하지. 여기에 공매도가 어떻고 들쑤시고 이제는 뭐 정부 탓도 하더라고요. 예, 이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다 잘못됐다고 정치 사회 문제까지 걸고 넘어질 정도로 확산돼서 뭐 유튜브께서 가시던데 산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좀 안정되게 시장에서 자율기능으로 움직이도록 좀 놔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테슬라가 왜 상승을 했느냐? 여러 원인인데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세계 최대 연기금이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이죠. 예, 칼퍼스라고 그러는데 칼퍼스라고 그러는데 이 12일 미국 베런스 신문에 의하면 여기서 샀다는 거죠. 테슬라 230만 주를 추가로 매입해서 91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테슬라가 주가도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 자율적 반등도 있고 이렇게 수급이 바닥에 오니까 슬슬 좋아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이렇게 좀 자율적으로 좀 나타나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빠질 때마다 매일 유튜브에서 왜 빠졌는지 설명해주고 내용 들어보면 허접하게 짝이 없고 이러한 것들 하면 안 되죠. 네, 시장의 기능을 맡겨야 됩니다. 기능에. 애플은 0.84% 하락해서 184달러, 엔비디아 1.32, 네, 엔비디아 설명, 인라인일리 2.05, 인라인일리 좋습니다. 네, 600달러를 넘어서는데 더 갈 수 있죠. 저는 인라인일리 2조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좋은 실적을 나타내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TSMC는 오늘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0.62%, 반도체주가 어제 크게 상승하던 금요일날 크게 상승한 이후에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슬로우다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한국의 디커플링은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일단 무너진 수급이 정상을 찾아야 되죠. 무너진 수급이. 근데 무너진 수급의 주체가 어디다? 투신이다. 네, 외국인은 어제 코스피에서 131억을 샀죠. 예, 우리 연기금도 샀는데 투신이 무너졌다. 투신이 700억가량을 쏟아낸 거죠. 제가 투신의 하락 이렇게 물량이 많이 나온 이유 딱 하나라고 했죠. 환매가 들어온 것 같다. 연말을 앞두고 이 환매의 주인공이 개인이 아니라 기관 투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연말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환매에 나선 것이 거의 100% 확실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가 연기금, 공제 뭐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이제 투신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운영을 하고 연말에 한 번씩 이제 다시 회계기간 말에 가지고 와서 다시 내년에 또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데 그 기간이다. 추가로 더 먹기보다는 안전하게 지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개인만 사고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 금융투자, 보험, 투신이 모두 매도로 나서는 부분. 코스닥이 상당히 많이 후달리는 모습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코스닥의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 뭐 기술주 펀드라든지 이런 소형주 펀드에서 환매가 들어온 거죠. 네, 좀 팔고 가자. 먹었던 것들 지키자.
연초에 먹었던 것들 지금 먹는 시절이 아니라 지키는 시제다, 이렇게 기관들이 판단을 한 거죠. 따라서 디커플링이 멈추려면 이러한 수급에서 먼저 안정을 찾아야 된다. 이게 1번입니다. 그 수급에서 안정을 찾으려면 이 연말이 지나가야 되죠. 그리고 내년에 뭔가 새로운 먹거리, 미래 전망이 밝은 것이, 브라이트한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2차 전지 이후에 이제 더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쪼달리고 가는데, 미국 매그니피션트 7인가 뭐 그것들이 계속 실적도 좋게 나오고, AI 시장, 엔비디아 이런 것들, AMD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먹을 게 있다는 거죠. 확실하게 시장을 그려주기 때문에 미국은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게 없는 게 가장 큰 약점이다. 디커플링의 원인이다. 결국은 미래 먹거리의 부재가 디커플링의 악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너무 높은 시장이다. 그렇죠? 네, 갑자기 듣보잡들이 순환매로 돌아온 상황. 어제 이제 한미반도체가 실적을 분석한 것들을, 발표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역시 우리가 기대 예상을 했던 것처럼 MSVP, 마이크로소 비전 플레이스먼트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죠. 오사트 고객 수요 감소로 3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크게 하였다. 후공정 고객이 감소했다는 거죠. 여기서 후공정 고객 HBM을 제외한 후공정을 이야기합니다. 파운드리 재고 조정이 지속됨에 따라 동사 오사트 고객사들의 투자 축소가 이어지면서 3분기 매출액이 312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9억밖에 기록을 못했죠. 다음, 이 이유를 보니까 기존 주력 제품인 MSVP 매출이 41%나 지난 분기 대비 감소를 했다. 전체 매출액에서 53% 정도를 차지하는데 매출액이 43%. 이 MSVP는 기존의 파운드리 업체, D램이나 파운드리 업체의 후공정 업체의 물량인데, 이 물량이 전방산업이 지금 전부로 물량을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재고를 줄이고 있고 재고를 더 늘리지 않고 이런 것들에 직격탄을 맞은 거죠. HBM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3분기 영업이익은 매출 감소와 일부 충당금 반영으로 29, 약 충당금이 제가 봐서는 50억 정도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전체 매출의 영업이익 29억으로 빠졌는데, 원래는 104억에서 한 120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충당금 포함하면 한 90, 거의 80억, 90억이었으니까 그래도 좀 부족한 그런 실적이었다. 원인은 전방산업 파운드리 비즈니스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 성장 동력인 TS 본드 시장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핵심이죠.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실적 기여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하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TS 본드 수주 금액이 나왔죠. SK 하이닉스형 약 1,000억 정도가 나왔는데, 검사 장비를 포함하는 HBM3와 HBM3용 TSV와 TC 본드 장비로 리드 타임을 고려할 때 내년 1분기부터 일부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다. 딱 시작하면 처음에 한 30% 반영되고, 그 다음에 기기가 제작 납품되는 그 공정 주기별로 이제 20%, 30%, 최종 30%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100%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죠. 내년부터는 CSP 업체, CSP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약자인데, 자체 개발한 에이직 칩을 AI 시장의 본격 진입. 이 ASIC 칩이란 건 뭐냐?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인터그레이티드 서큐트라고 해서 특정한 전자 정보통신 제품을 사용할 목적으로 선결된 비메모리 주문 반도체 칩을 ASIC이라고 그러죠. 이 ASIC 칩이 이 ASIC 칩들이 이제 본격으로 만들어지면서 동사의 HBM에 들어가는 TS 본드와 TSV 장비가, 구멍 뚫는 장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네. 엔비디아 신제품이 요구되는 메모리 탑재량이 2배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증설 규모는 여전히 HBM이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래서 이 CSP,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기업들이 자기 클라우드 서비스에 맞는 그러한 제품을 주문 제작을 하는데, 여기에 반드시 HBM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여전히 내년은 부족할 것이고, 동사의 장비가 당연히 내년부터는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2분기에는 한 번에 밀수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 춘공기라고 그러죠.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SK 하이닉스가 기존 HBS3 양산 검증과 현재 수율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에 HBM3 시장도 우월적으로 지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애널리스트는 분석을 했습니다. 자, 한번 실적을 한번 봅시다. MSVP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계속 305억을 찍다가 이번에 180억으로 줄었다는 거죠. 네. 이러면서 쪼그라들었고 다음 분기는 223억. 그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본돈은 어떻게 되느냐? 올해 1분기는 5억밖에 못 찍은 거죠. 우와. 다음 분기 4분기는 41억. 그다음 내년 1분기는 210억. 내년 2분기부터 630억, 520억, 520억.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2023년에 TS본도가 108억밖에 매출이 안 나지만 내년은 1880억. 거의 2천억 가까운 그러한 실적을 올릴 것이다. 이 가능성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이 한미반도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50배를 주는 게 타당하느냐. 일단은 개인적으로 타당을 합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한번 때가 묻으면 다시 올라가는데 시간이 필요한. 때가 묻었다는 것은 긍정적 요인이 가다가 부정적 요인이 강하게 강탈을 해서 스크래치가 났다는 거죠. 네. 때가 묻으면 시장에서 좀 반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가 봐서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내년에 가이던스를 주는데 HBM이 여전히 부족하고 더 많은 놀라운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이 가이던스가 있어야 한미반도체가 다시 올라올 것 같다. 그래서 22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좀 한 타임 쉬고 가격이 55,000원 정도나 55,000원 이하로 무너지면 그때 매수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두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연말에 전체적으로 시장 밸류에이션 한번 봅시다. 밸류에이션의 어닝을 살펴보면 12개월 포워드 EPS 상승 추세가 지금 진입 중에 있다. 글로벌 시장 전체로 2023년 3분기 어닝 시즌이 막바지에 도달한 가운데 글로벌 12개월 EPS 포워드 EPS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S&P 500 12개월 EPS가 2022년 최고치를 넘어서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어닝 모멘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어닝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탑다운 측면에서 금리 인상 우려가 잦아들고 24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가운데 또한 바텀업 측면에서 12개월 포워드 EPS 최고치 경신이 진행된다면 향후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분기 미국 장기금리가 급등하면서 주가 조정이 진행돼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많이 빠졌다는 거죠. S&P 500 12개월 포워드 퍼가 18.2배, 역사적으로 평균 16.4배를 상회하고 있으나 2015년 이후에는 평균 수준 정도에 도달하고 있다.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주식시장은 역사적 평균치를 소폭 상회 중이나 향후 12개월 포워드 EPS를 상승을 고려하면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한국 시장은 12개월 포워드 포는 10배로 코스피 2300포인트는 12개월 포 PBR 0.8배 정도로 딱 맞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런 평균 수준이다. 평균 이상으로 곧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10배가 2300, 0.8배, PBR 0.8배, 퍼 10배가 코스피 2300이다. 지금은 적정한 수준에 있다. 한국은 이제 거의 바닥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또 저평가는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올라갔던 고평가에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EPS는 최고치가 여기인데 최근에 2000년대 최고치에 근접하는 상황이 곧 다가오는 거죠. 퍼는 15.7배. 뭐 거의 평균에서 살짝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도 죄송합니다. EPS 최고치에 거의 다 와 있고요. 퍼는 18.5배를 기록하고 있으나 평균이 16.7배니까 살짝 위에서 지금 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EPS는 올라가다가 내렸죠. 네,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높은 수준인데 여기를 곧 탈환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퍼는 9.9배이다. 그렇죠. 중국은 10.7배. 중국이 제일 많이 지금 하락돼 있죠. 그렇다 밸류에이션만 보고 살 수는 없죠. 결론으로 갑니다. 한국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독고다이냐 이런 시장의 특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좀 왕따 당한 느낌. 이유는 뻔하기 때문이다.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미래 먹거리를 찾기가 어렵고 2차 전지 이후에 내년도 어두운 경제 전망이 있고 경제 성장률이 너무 낮아요. 일부 유튜버들의 발언에 휘둘리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것들이 섞여서 연말에 또 환매가 들어오면서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수급이 망가져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과 전형적으로 분리된 모습이 나타나는 원인 중에 하나다. 따라서 우리가 기대했던 V자 반등은 당분간 힘들지 모르지만 이제 이러한 독고다이, 그 다음에 디커플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면 시장은 충분히 작은 소규모라도 산타넬리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래서 반도체, 전공정이나 소재 업종들은 어제부터 오르기 시작하는데 HBM은 빠지고 반대로 반도체, 전공정이나 소재 업종들이 올라가는 모습. 자, HBM은 하루 이틀 더 조정이 필요하며 한미반도체 기준으로 55,000원대 이하에 되면 사라.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성급한 매수는 당분간 금물이다. 22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는데 그 근처에서부터 다시 한미반도체를 공략을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따라서 주도주 부재는 오늘도 온갖 잡주들의 향연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내년을 대비해서 지금 분할 매수하지 말고 12월 초순이 지나서부터는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라. 뭘 사느냐? 내년에는 애플 MR 비전 프로가 확실히 시장의 리더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발 AI 시장의 만개가 내년에 나타날 것 같고, 자율주행, 로봇, 이런 것들이 새로운 먹거리가 아니라 먹거리의 가속 과정, 이미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지금부터 사지 말고 12월 초 지나서부터 조금씩 내년을 대비해서 매수를 해라. 지금부터 사면 너무 지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재미없는 화요일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오늘 저녁 발표될 CPI가 새로운 12월의 마지막 남은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2주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쁠 것 같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빠지면 오늘부터는 살짝 또 사는 것도 그렇게 무리할 상황은 아닙니다. 네. 뭐 이것저것 할 것 없으면 쓰구리고 있어야죠.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뭐 그냥 쓰구리고 있는 거죠. 쓰구리고 또 바람이 또 지나가고 또 변동성이 잦아들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단 여러분들에게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시장을 떠나 있으면 절대로 템백을 발견할 수 없다. 시장 속에서 터지고 뭉개지고 깔아 뭉개져도 배 깔고 계속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종목 분석하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확 지나가는 것이 선반해서 이 템백가 나는 거죠. 공부하고 준비하고 내공 터지는 내공 속에서 장미꽃은 연꽃은 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쓴 한미반도체 분석자료 유튜브가 아주 시장에서 대박이 났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네,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관심 종목을 찾는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은 종목 추천이나 종목 분석을 좀 뜸하죠. 네, 괜히 많이 올리면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막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일부러 좀 줄이는데 그래도 제 눈에 들어온 종목은 지금 올리는데 어제 보니까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솔브레인을 아침에 한번 분석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한번 관심 있게 유튜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죠? 영차 마셔야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